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죠.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한은은 작년 1월에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에 지금 벌써 금리를 동결한 지 1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다음 금통위 시점인 10월 11일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3.5%는 1년 9개월 이상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한국은행은 2019년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다가 2021년 8월 올리기 시작했는데 작년 2월에 3.5% 동결로 인상 기조가 깨졌고요. 네. 지금까지 13연속 동결했습니다. 이 한은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물가도 잡히고 시장 일각에서는 깜짝 인하 기대감도 없진 않았는데 네. 이 아무래도 가계부채 때문에 섣불리 변화를 주기 어려웠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한은이 금리를 내리나 상당히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미국도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은이 이 13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불안한 부동산과 대출 등 금융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6월보다 0.76% 올랐는데요. 이게 2019년 12월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인 8월 12일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금융당국의 어떤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에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왔음에도 이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은 14일 기준 719조 9천억 원으로 이달 들어서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4조 1천억 원 넘게 증가를 했어요. 네. 이런 시점에서 기준금리까지 더 낮추게 되면 이 3년 전에 이 집값 폭등과 비투와 같은 어떤 가계대출 광풍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계대출 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의 변화를 주지는 않았는데 네. 이 결정 배경 설명에서 한 달 전하고 좀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감지됐다고요. 네,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통방문에서 단순한 동결 결정 이외에도 어떤 세부적 이유가 있는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통방문에서 한은은 기존의 향후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 이 문구에서 충분히라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이 통방문에서 한은은 향후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국내 경제에 대한 판단도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더 커진 가운데 이제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직전 통방문에서는 이 물가 경로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 어떤 둔화 추세 지속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물가 경로에 대한 확신이 이번 통방문에서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경계감 등이 지속되는 만큼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이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등의 주요국 경기 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진단을 했었고요. 주요국 통화 정책 차별화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구는 이번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리 결정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 수정치도 발표됐는데 이 수정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발표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네. 이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1분기
1분기 이제 상당히 높았던 성장률을 고려해서 올해 5월에 연간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5%까지 대폭 이제 상향 조정한 지 석 달 만에 이 눈높이를 좀 낮춘 셈이 됐죠. 네네. 이 하는 전망치인 2.4%는 정부와 OECD 전망치인 2.6%는 물론 이제 KDI와 IMF 전망치인 2.5%보다도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달 16일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이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과는 좀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의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네. 최근에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국제 유가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세를 나타낸 데 따라서 전망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금리 결정하고 이제 수정 경제 전망도 어떤 네. 시장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정부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아쉽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유는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정도로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논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이제 조성됐다고 판단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총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 수준 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이제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 아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이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이어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제 앞에서 이제 정부가 말했던 이 동결 아쉬움과 일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이제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이 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금리 인하가요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어떤 경제 발전 방향을 볼 때 하느니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사는 영끌족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재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서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한국은행 총재 생각까지 들어봤는데 네. 이제 회의에 배석했던 나머지 금통위원들 의견은 어떤 걸로 확인됐습니까? 이제 금통위원들은 오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 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총재를 제외한 이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1일 때 금통위가 열렸었는데 이때와 비교를 하면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이 금통위원 수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명으로 늘어난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총재는 올해 10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까 나온 3개월 그러니까 이 3개월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내에 10월,
11월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도 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제 금통위원 의견의 근거에 대해서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되는 만큼 인하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채 금융 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또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2월까지는 금융 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수출 분위기 좋은데 선행 지표는 수축 예고.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수출이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올해 들어서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선행지표는 처음으로 기준점 아래로 내려와서 어떤 수축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42.6으로 전월보다 1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네. 이 수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것은 관세청의 통관 기준 수출 품목별 달러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지표인데요. 수출 경기의 순환 국면 변화를 전망하는데 이제 활용이 됩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은 확장 국면, 낮으면은 수축 국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실제 수출 경기보다 한 7.7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7월에 지금 135개 수출 품목 중에서 77개 수출액이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기준선을 하회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게 작년 12월 이후에 7개월 만입니다. 지금 선행 지표, 지금 지표의 흐름만 보면 한 내년 한 2, 3월 경에 수출 경기의 상승세가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번 달 수출 실적까지는 괜찮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서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31억 2,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2.5%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금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에 9개월째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표가 좋으니까 수출이 괜찮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수출 모멘텀이 이제 좀 완만하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가장 힘을 낼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등 이제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요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즉 NH투자증권은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둔화할 것이다면서도 이제 전방 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이제 한국 수출의 완만한 피크아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은 이미 정책 구간에 진입했다 판단한다면서도 하반기에도 IT 경기 개선이 이제 계속되겠지만 수출 모멘텀은 완만한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